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김경민 교수께서 말씀 주셨던 스페이스 디플로머시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이 군산복합제에 미국이 가장 관심을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융복합 산업의 이 꼭지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산업, 이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이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우주에 대한 비전을 열고자 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김경민 교수님에게 좀 더 많은 비전과 직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소했던 그 우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아주 그 말씀 주신 게, 저도 경제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우리가 그 영역, 그 범위를 이제는 우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융복합 산업, 그날도 그 알루미늄 캔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에어백 말씀도 주셨고, 제가 아주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요. 그날도 말씀 주셨던 아르테미스, 이 전략에 지금 4개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만약에 그런 달나라를 가려고 하는 새로운 1960년대에 미국이 시도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시도했던 프로젝트, 그 타이틀도 아주 위대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미국 건설 뭐 이랬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달나라에 사람을 언젠간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도 한번 구경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달나라까지 사람을 보내는 때가 MZ 세대 때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천문대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그 쏟아지는 별, 행복했고 참 우주가 신비롭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주 개척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우주 개발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켓을 만드는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과도한 호기심으로 가는 것은 과연 적절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달은 우리가 매일 밤 보는 거니까 거기는 또 이미 인간이 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 개발하는 동안에 얻었던 우리가 문명의 기술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제 달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화성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이게 too much far away. 그럼 거기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자, 이런 생각이 저는 조용하게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마션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은 너무나 좀 척박하고 그런 곳에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데 쓰고 우주로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소연 씨가 유일한 여성이었는데 너무나 지구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푸른 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 바깥을 나가서 지구를 안 보고 우주를 쳐다본 사람들은 암흑. 그렇겠네요, 진짜. 너무 까맣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근데 거기를 과연 어디까지 인간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것은 많은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예산 문제,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예산 문제도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그 달에서 본 지구는 푸른 별이지만
만약에 우주를 바라본다면 깜깜한 암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지원의 LI를 보면은 강물이 밤에 강을 건널 때 까매가지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뭐 좀 생각도 드네요. 그 지난 시간에 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이제 조금 위성 이야기를 좀 시청자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시청자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펜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나라 우주 로켓 그 형상을 닮은 펜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보면 부스터가 4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2단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3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각각 요 꼭대기에 아마 위성이 실렸겠죠, 교수님. 위성입니다. 예. 예. 그러면 위성은 대개 한 몇 종류가 있습니까? 위성은요, 이제 크기에 따라 틀린데요. 네. 우선 제일 큰 게 기상위성이고요. 네.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6,000km 가까이에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라고 그러는 거죠. 네네. 이 정지궤도라는 것이 예. 지구 자전 속도하고 위성 도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니까 정지궤도인데 네. 중력이 끌어당기는 경계선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달도 중력이 있어서 끌어당기고 네. 모든 이 행성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6,000km를 벗어나면요 지구의 중력이 미치질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고정해서 한반도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려놓는 네,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오늘도 우리가 눈이 온다. 이렇게 제가 뉴스 어젯밤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네, 네. 오전부터 밤까지 온다. 네. 뭐 이렇게 났는데 제가 오늘 여기 방송하기서 오는 동안에는 안 왔어요. 네. 근데 일본 가서 기상 뉴스를 들으면 2시간 단위로 그렇군요. 날씨 예보를 합니다. 일기예보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위성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은 큰 대륙에 그 위성 예보를 해야 되니, 기상 예보를 해야 되니까 위성 그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죠. 지구 저궤도에 네. 그 위성들을 여러 개 띄워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노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노아의 방주. 예. 그처럼. 예. 그러니까 그 고정해서 보는 거하고 이동식으로 보니까 미국도 그 토네이도가 온다든지 네, 이런 그 예상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네. 돈 있는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에 사줬는데도 왜 날씨가 번번이 틀리냐 이러는데 네. 여러분 위성이 좀 더 섞이면 네. 더 정확해지죠. 네. 그게 이제 기상위성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첩보위성인데 네. 이 어느 나라고 대부분 첩보위성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적 목적으로 그렇겠죠. 쓰는 위성이다 해서 다목적 실용위성. 네. 우리도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어떤 데 또 지구 자원 관측 위성이라고도 그래요. 네. 지구 자원이 어디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가. 네. 우리가 지금 땅을 캐봐야 되지만 네. 우주 공간에서 특수한 전파를 쏘면 네. 그 밑에 구리 동맥이 있는지 뭐 금맥이 있는지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유정도 그렇게 해서 캐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위성들이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첩보위성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 있는지. 네. 그런데 그것이 위성이 많을수록 자주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사일은 과거에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보면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본이 그렇죠. 50개 위성을 올리겠다 했죠. 네, 네. 왜? 돌아다니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계산을 감지하려고. 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못 보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요에 예. 그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예. 이런 가요가 있어요. 예, 예. 산 너머 남촌에 누가 살지도 못하면 시집가고 그렇죠, 그렇죠. 장가 들고 그랬어요. 예, 예. 지금은 위성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산 너머 남촌에 누가 사는지 다 압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다른 나라를 다 들여다보죠. 그렇죠. 그런 거를 극비에 네.
자료를 쌓고 있죠. 네.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거 7차 핵실험하는 거 네. 뭐 몇 번 경도는 완성이 된 것 같고 몇 번 경도는 아직 아니다. 네. 이런 거에 다 쳐다볼 수 있는 게 네. 첩보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정확히 볼 수 있고 예. 우리가 적으면 동맹을 맺어서 네. 그 자료를 서로가 공유하는 네.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렇겠네요. 뭐 그런 위성들로 구성이 돼 있죠.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제가 저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많이 쓰던 자료 중에 하나가 노아 자료였습니다. 네. 그 노아라고 하는 게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ssociation,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상청 자료인데 말씀 주셨다시피 엄청난 기상 데이터를 위성으로 받아가지고 단지 기상 예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첩보도 포함이 되고 특히 곡물 재배, 네. 가물 거다 안 가물 거다. 그래서 이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다 네.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 말씀 주셨는데 또 영화를 보면 드론 공격 같은 것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놓고 드론이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앞으로의 이 우주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주 왕복선이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플로리다나 뭐 휴스턴에서 그 스페이스 샤틀을 올렸지 않습니까? 한번 챌린저호가 몇 번 사고가 나서 공중 폭발하는 장면도 시청자분들이 보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중단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중단시켰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 우주왕복선 장난감 모델을 살려면 네. 저 LA를 가실 일이 있으면 네. 그 LA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려간 파사데나고 파사데나. 예, 예, 예. 파사데나가 JPL 예. 제트 프로폴전 레버러토리죠. 예. 제트 추진 연구소여서 예. 원래 ICBM 개발했던 곳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사로 쓰고 있는데 네. 거기 그 기념품 판매점에 가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군요. 사가지고 있는데 예. 크기는 한 요 정도 됩니까? 예, 고정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 네. 1단계가 성공한 게 이제 낙하산 3개 펼쳐가지고 네, 네, 네. 오리온, 우리는 오리온을 좀 예. 원어로 오라이온 예. 그 위성 꼭대기 그 부분이 멕시코 앞바다에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회수했죠, 그죠? 예. 걸프만에서 예. 했습니다. 네. 그게 들어올 때 네. 열을 2,800도 받았어요. 웬만한 건 다 녹겠는데요. 다 녹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미사일도 이제 대기권 뒤 갔다가 들어오면서 네, 네. 그 열을 견딜 수 있는가를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는 실질적 증명을 100%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정확하려면 회수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겉모양이 얼마나 상했는지, 네. 겉모양이 상하지 않고 안에 폭탄이 내려가야 그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 미사일이 상대방 나라 어느 지점에 가서 폭격이 제대로 돼서 폭발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가다가 중간에서 터지는 거죠. 터져버리죠. 열에 못 예, 견디니까. 그렇죠. 근데 2,800도 열을 견디고 들어온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피가 네. 위성을 싸고 있는 그 덮개의 물질 자체가 예. 그 정도 열을 견디는 네. 뭐 알루미늄 플러스 티탄 네. 뭐 이런 재료로 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 물론 탄소 섬유도 들어가고. 예. 근데 그 나라의 기술력에 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 그런 이제 타일, 요만한 타일로 네네.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던 네, 겁니다. 네, 네. 그 들어올 때 하나라도 떨어지면 열을 못 그냥 폭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돌아오면 그걸 또 다 떼가지고 네. 또 새로 다 붙여야 돼. 예. 그래서 만드는데 1조 원이. 그 타일 붙이는 데만. 예, 예. 아니 그 전체 수리하는데. 예, 수리하는데. 예, 재정비하는데.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언제든지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오면 네. 그건 다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나 그거로 하기에는 지금부터의 네. 우주개발의 단계에서 예. 그 돈이 너무 드니까 예. 그건 이제 포기한 거고. 예. 그 스페이스 셔틀은 정말 미국의 힘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정거장 지금 우리 우주 정거장이 돌고 있잖아요. 네네. 우주 정거장이 지구에서 400km에서 600km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꼭 400km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중력으로 당겨져요. 네네. 그러니까 칙칙칙 해서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 연료가 있어요. 아, 예. 그 요만한 로켓이 달려가지고 예. 모든 이 위성이 다 칙칙칙하는 아, 예. 게 올라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칙칙칙하는 그 아, 장면이- 그렇죠. 예. 예, 그게 올려야 됩니다. 예. 이 중력이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위성들을 네. 많이 갖고 있으면 네. 나라별로 네. 자기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북한뿐만 아니라 네. 중국의 미사일이 어디 배치가 돼 있고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네네. 이런 걸 다 알죠.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스페이스 셔틀 자체의 어떤 내연성, 열을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2800도 되는 열을 받으면서 대기층을 뚫고 지나갈 때 우주인이 입고 있어야 될 그 의복도 네. 사람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열을 밖에서 받고 있다 그러면 안의 온도도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안에는 괜찮습니다. 안에는 괜찮습니까? 예, 바깥에 그만한 실험을 견딜 수 있는 실험을 해가지고 만든 외피기 때문에요. 네. 안에서 인간이 못 견디면 네.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저 아르테미스에서 예. 1단계 성공할 때 그거는 마네킹을 넣어서 올려 보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다 뜯어봤을 거예요. 네네. 그 센서가 다 달려 있었겠죠. 그렇죠. 인간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네. 예,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또 궁금한 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민간 예. 에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네. 하는 사업,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사하고 에론 머스크하고 앞으로 연대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연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예, 많은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오히려 국가가 많이 받는다. 아, 미국이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첫째 민간의 힘이란 것은 네.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가성비를 따지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앞으로 많이 또 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의 시대가 돼가지고 네. 이제 이 정보 통신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앉아서 돈 세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천재가 네. 비즈니스를 하니까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나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써도 네. 나사는 나사대로 할 일이 있고 네. 민간은 민간대로 할 일이 있는데 민간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죠. 네. 그 교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위성을 쏘려면 아까 이제 궤도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36,000km, 500에서 600km, 또 어떤 거는 뭐 5만 km, 또 낮은 것은 말씀 주신 400km. 그러면 이제 수많은 위성들이 각국 선진국에 쌓아 올리게 되면 자리를 누가 선점하느냐를 놓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팔이 하나 나와서 툭 밀어내버리고 거기를 자기가 차지한다든지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궤도상의 그 합리적인 위성의 수는 한 몇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에서 정해줍니다. 아, 유엔에서 정해줍니까? 비엔나에 가면 네, 그 위성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네, 어느 시간에 네, 어느 지점에서 네. 어느 궤도에 올릴 것이다를 신고해야 돼요. 아, 예. 그러면 자리 배정을 해줍니다. 네, 예. 제가 가봤더니 네,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두세 명도 안 돼. 네. 예. 그 우주 공간이 그래도 넓잖아요. 넓으니까 아직까지. 위성 자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네. 예. 그래서 위성끼리 부딪히는 일은 드물고요. 네. 굉장히 지구 저궤도일수록 네, 우리가 이제 실을 돌을 하나 매가지고 네. 이 뱅뱅 돌린다 합시다. 네, 네. 이것을 속도를 빨리 해야 돌아가지. 그렇죠. 속도를 묻히면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돌아야 됩니다. 예. 초속 8.9km로 돌아야 됩니다. 오, 예. 예. 그래서
그 자리 배정을 해주고요. 네. 전 문제는 전번에 이제 중국이 36,000km 가까이 있는 위성을 네. 미사일로 쏴서 파괴를 시켰어요. 예. 자국 위성. 자국 위성을 예. 수명이 다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비난을 받는 거죠. 그 심지어 우주 쓰레기가 그렇죠. 흩어져 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부딪히면 그럼요. 이 온전한 위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항공기가 날라서 새하고 엔진하고 부딪혀도 그렇게 사고가 예. 나는데. 이게 위성이라는 게 수명을 다하면요. 네.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예. 36,000km 바깥으로 보내서 네. 심우주로 보내든가 네. 아니면 지구권 들어오면서 예, 열을 받아가지고 타서 없애지든가. 소각하든지. 예. 아.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야, 저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저도 이제 뭐 인터스텔라 아까 말씀하신 마르시안 여러 이제 우주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호기심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금씩 풀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예산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이 예산 이야기라고 하는 결국은 돈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나사가 있고 또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에론 머스크의 기업이 있고 근데 이제 정부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뭐 위대한 미국이 되었건 위대한 우주가 되었건 우주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연구개발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요. 한쪽은 연구개발된 내용들을 직접 실험하고 경험론적으로 임피리컬 워크를 하는 쪽이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그 예산이 드는 내용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거둬들여서 집행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하는데 미국은 어떤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교수님 이게? 미국은요. 네. 나사 예산은 나사가 직접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과기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 항공우주연구원 예. 떨어뜨려 주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 단계 이상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이거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네. 예산 짜는 것도 예. 독립적으로 짜라고 그랬고 예. 그다음에 사람 뽑는 것도 네. 급여 정책도 따로 하라고 그랬고 네. 이제 문제는 임기제에 이렇게 지금 했어요. 예. 발표는 예. 윤 대통령께서. 네. 그런데 임기제로 하면 안 되죠. 그럼 몇 년 하고 나서 어디 그렇죠. 가란 말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과학적인 경험들은 축적이 되는 것이 자산인데 네. 빅데이터 자산처럼 예, 예, 예. 그런 점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연구부서는 뭐 우주항공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청이 연구부서가 되고. 여태까지는 네. 예. 그다음에 산자부는 여기에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기술로 아직- 뿌립니까? 아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겠죠. 음. 왜냐하면은 위성을 네. 이제 민간 한화 네. 지금 대표적인 회사가 그렇죠. 하나입니다. 예. 무기 판매하고 있는. 네. 예. 하나가 그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었어요. 예. 그 김성현 회장 장남 김동관 씨가 예. TF팀으로 들어가 있군요. 예, 부회장으로 승진도 했지만 얼마 전에 네, 네.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었어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만나본 적 없는데 네. 속으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허브를 만든 민간 기업은 거기가 처음이니까. 네. 거기에 지금 스페이스 예. 우주 관련 뭐 디펜스라든가 예. 위성이라든가 예. 로켓이라든가 이걸 다 하겠다는 아, 거거든요. 예. 지금 로켓의 조립은 네. 한국우주산업이라고 카이 회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가져오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제일 처음 시작한 회사는 세트랙 아이라고 예. 카이스트 멤버들이에요. 카이스트 멤버들이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한화가 세트랙 아이의 지분을 거의 한 70% 샀죠. 네. 그리고 또 한화가 음. 그 원래는 한 2,000개 정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뭐 잘 안 되니까 예. 유럽의 인공위성 그 소형에서 쏘아 올리는 거 예. 그 원웹 시스템이라고 예.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져와야죠. 네. 그 미국 쪽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유럽 쪽 그 원웹 시스템하고 합작을 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유럽이 뭐든지 일하기에는 네. 그 정치 분위기도 그렇고 리버럴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미국은 동맹인 것 같아도 네. 우리가 지금 위성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건 미국 거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켓이 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쏘려고 그러면 미국의 핵심 부품이 들어와 있는데 네. 중국의 장정 로켓이 제일 쌉니다. 네. 제일 돈을 적게 주고 우리가 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미국의 위성 핵심 부품을 쓰니까 미국이 노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계약했다 계약금 날린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네. 그 미국은 IRA 법안도 법안이지만 이번에 네. 뭐 반도체 관련된 뭐 빅4 반도체 4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국의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기술을 자국화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유럽 쪽에 관심을 드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근데 교수님 지금 과기부 여쭤봤고 산자부 여쭤봤는데 제가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국방부. 네. 국방부도 저번 시간에 스페이스 시큐리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 뒤에 숨어 있는 게 국방부 아닙니까 혹시? 예, 예, 예. 우리도 그럼 국방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활발해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정보 자산을 네. 획득하고 싶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아리랑 위성이나 첩보위성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네. 그 위성 자산, 네. 그 정보 자산은 예. 국정원에서 관리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고흥에 그서 발사하잖아요. 예. 그 발사 때 그 구경 가려고 그래도 네. 그 국정원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항공우주연구원의 가족들도 네. 주말을 맞아서 가고 싶어도 국정원의 허가 없이는 그 발사됐던 그 저 지점 있잖아요. 네. 거기 못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뭐 수만 마일 떨어져서 좀 지켜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있지만 예. 우리는 현장에서는. 고흥에 발사했던 지점금 그 밑에 구멍이 크게 파져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화염 밑으로 네.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국방부는 네. 이 북한을 네. 지금 저 아리랑 위성, 첩보 위성 4개 가지고 네. 획득하는 정보보다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첩보 위성은 네. 뉴욕 센트럴 파크의 넓은 대지에서 네. 벤치에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는지 네. 뉴욕 타임즈를 읽는지 아, 미국은 보는군요. 그 정도까지는 야,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레졸루션 케이퍼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예. 분해 능력. 예. 그러니까 위성 정보의 분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10cm급 정도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일본도 계속 기술 발전이 돼 가지고 30cm급 이상은 볼 수 있다. 네. 우리는 6m였어요. 이것이 지금 예. 50cm 정도까지 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발전합니다. 그렇네요. 그 분야는. 예. 근데 빨리 발전한 대신에 네.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음. 이것이 앞으로 첩보위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네. 예. 그럼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가기부, 산자부, 국방부가 모두 다 부처의 이해 당사자들인데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이 세 부처가 소위 말해서 융복화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헛뿌려 버리면은 결국은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거고 워낙 덩치가 큰 예산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님께서 좀 자문을 하시거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들어서 또 일본 사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부처 이기주의로 다툴 게 아니라 국가 미래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 우주 안보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지 가성비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거 좀 조언을 한번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윤 대통령이 네. 미국의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독립적으로 네. 받아가지고 네.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 부처들이 다 들어와야죠. 네. 과기부, 그다음에 산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예. 또 환경위성도 있으니까 환경부, 예. 그다음에 그러네요. 기상청,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인력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가지고 네. 그 단합된 네. 그 힘으로 네. 해야만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맡아야 된다는 제가 실언을 수없이 많이 썼던 이유가 네. 케네디라든가
찰스 드골이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낙하선이라든가 왜 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그 사람 그 최고 리더가 해야 밑에서 말을 듣죠. 네. 자기들 부처끼리 이렇게 그렇죠. 다툴 우려가 있잖아요. 예. 갈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발표에서 위원장직을 제가 맡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건 너무 잘한 거고요. 예. 그것이 이제 발언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네. 이 부처 간의 특히 네. 인력들이 이제 파견 형식으로 오거나 고용을 하거나 네. 이런 이제 그렇겠죠. 계획들이 지금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절한 곳에 예. 인력들을 뽑고 예. 그다음 해외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이 오면 좋겠는가 네.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네. 네. 좀 컴프렌시브하게 네.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 그랜드 디자인을 예. 해야 된다. 예. 그게 무슨 정부 외청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그 힘을 못 받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주 개발이 우리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더욱 더 힘을 받아야 네. 빨리 따라갈 텐데 그렇죠. 그런 형편이죠.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 그 부처 간의 어떤 그런 협업이나 융복합화의 필요성도 있지만 앞에서 그 나사와 에론 머스크의 협업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하나와 같은 민간 기업이 정부의 우주항공청하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협업 관계에 상존하는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또는 기업 쪽에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 특혜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끔씩은 이야기가 됩니다. 뭐 어떤 통신사를 제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통신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의 어떤 그 친인척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가야 되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의 이런 융복합화 이 문제를 국민들께서 과거 역사를 비춰서 좀 당혹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전혀라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가져가야 된다. 예산 문제, 또 운영 문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죠. 어느 나라나 네. 우주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 정부 예산을 타서 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도 뭐 미국이 반도체 국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이런 것으로 가기가 쉬운데 네. 이제 일본의 우주 개발사 하나를 얘기하면 아마 지금 네네. 질문하신 부분에 네. 정확한 답이 되리라 보는데 네. 미국의 일본의 우주 개발도 그 국가가 했어요. 네. 국가가 해가지고 국산 로켓 H2라는 것이 완성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파워가 더 센 H2A로 넘어가면서 네. 그 로켓을 누가 개발했냐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 했죠. 네. 했는데 대부분의 우주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벌어 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그렇죠. 특혜도 받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기술 이전을 국가 주도로 하는 거 이전해 주면서 네. 조건을 달았어요. 예. 1년에 최소 3번은 발사해라. 네. 2번은 국가에서 주문을 내겠다. 네. 이런 위성을 이제 개발한 걸 써보라고.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쏴주는 걸 영어 해라. 활동을 해라. 예. 네. 근데 실적이 별로 나쁩니다. 아. 왜냐하면 일본 로켓이 비싸겠네요. 아니 일본 로켓 자체가 비싸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일본 자체가 인건비가 비싼데다가 그 로켓 자체가 수소 액체를 쓰기 액체 때문에 쓴다고 비싸요.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고객으로 우리가 과거에 선정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이니까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보통 한 600억 줘야 되는데 130억 주고 쏴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 해외 비즈니스를 미쯔비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녀요. 네, 그런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네, 그 지금 하나 같은 경우도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투자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네, 그게 특혜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고 네, 또 조건을 줘가지고 네, 그 매칭 펀드로 네, 니네 저 그 하나에서도 얼마나 돈을 내라. 네. 뭐 금융에서 돈을 빌려오든지 해서 네, 네. 니네들도 리스크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로 하다 보면 네, 윈윈하는 네, 그런 그 투자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모티베이션과 인센티브 둘 다를 줘서 국가 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배당이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김경민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내용들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었습니다. 조금 방향을 컨텐츠 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교수님 그 미국이 60년대 우주 항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백그라운드 테크놀로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컴퓨팅 기술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산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IoT 뭐 메타버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우주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 이거를 가지고 이제 AI 시대를 또 새롭게 열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과 AI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주 산업에 있어서 AI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계라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주 분야에도 로봇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오전에 어떤 미디어가 그 기사를 썼는데 네, AI가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아, 인간의 명령을 안 듣는 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오늘 대담 초기에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학과 문명화가 예, 그게 반드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 봐요. 선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호기심 네, 이거는 보장을 해주되 예,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위성 통신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화를 과거에는 그 한 편 봤는데 5초가 걸렸다면 네, 지금 0.15초면 봤습니다. 예, 모든 거대한 데이터가 그렇군요. 1초도 안 걸려가지고 걸리게 다 들어와요. 다운로드가 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저 독일의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 그랬잖아요. 네. 현대 사회는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파 탐지기형 인간형이 나올 것이다. 예.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전파에 예, 늘 신경을 쓰고 예,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음, 그 오래전에 예측을 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양반은 에릭 프롬은 불안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문 사회가 우주한테 할 얘기가 필요하고 네, 한번 숨을 멈추고 네, 우주 개발이 선한 우주 개발이 되도록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에 정말 필요하고 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라든가 시스템이 네, 만들어지는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주 개발한 것 첨단 기술들이 집약체니까 좋은 면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항법 장치, 위성 항법 장치 GPS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쓰면 되지. 굳이 우리가 뭐 KPS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뭐 22만 입방 킬로미터의 이 영토를 가지고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까지 포함을 하고 연해주 일대를 다 포함하는 어떤 광대한 옛날의 영토를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의 GPS, KPS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또 모를까. 지금 있는 이 정도로 가지고 그 가성비가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해야 돼요. 예. 하나는 미국의 GPS 위성이 24개, 어떨 때는 이제 25개. 예. 하나는 예비 위성이죠. 예. 이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슨 어떤 일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한 서너 났다. 대가 안 돌면 예. 보다 정확한 GPS 정보가 안 들어오고 네. 지금은 공짜로 다 씁니다. 아, 지금은 공짜입니다. 다 공짜죠. 예. 예. 근데 오차가 꽤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이게 GPS 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국방입니다. 네. 근데 국방에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을 쏴서 개발해 가지고 네. 만약에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 우리를 그렇죠. 공격했다 합시다. 그걸 예. 가는데 원점 타격. GPS 정보를 예. 받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언덕을 넘어서 또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100m나 오차가 나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개, 음. 그러니까 7개는 GPS 위성, 하나는 중계 위성해서 예.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일본의 지금 그 실태를 우리하고 딱 비교해 보면 네. 오차가 6cm, 네. 6cm면 오차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다름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위성 항법 장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다음에 보다 일본의 100% 가까운 정교한 정교성. 예.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지금 뭐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네네. 쓰지만 어떨 때는 뭐 제일 빠른 길로 가자고 그랬으면서도 좀 틀리고 네. 또 그렇죠. 예, 저는 내비게이션을 안 씁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복잡한 건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복잡한 걸 하시니까요. 예. 예, 왜냐하면 모든 복잡한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비게이션은 그걸 안 하고 예. 그럴 때는 택시 타고 오고. 예. 예. 근데 100%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GPS가 있으면 네. 정말 100% 보다 더 정교하게 안내를 해요. 네. 그게 생활의 편의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네. 우리가 GPS 위성은 아직 못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이 없으니까 뭐. 예. 예. 근데 미국하고 이번에 그 합의를 봤어요. 아,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돈 좀 달라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로켓 개발할 때 연속 4번을 실패했어요. 네. 자기들이 만든 로켓이. 예, 예. 그러면 일본도 로켓을 쏠 때 네. 대부분 로켓 발사장이 바닷가에 있어요. 네. 왜? 실패하면 바다에 떨어지면. 떨어지게. 예. 그게 우리도 로켓 발사하면 어민들 대피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비행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네. 다 해놓고 하죠. 통제하겠죠. 근데 이제 4번 실패라니까 일본에서 어민들이 그만두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보잉의 델타 로켓을 빌려와서 예. 이제 국산 로켓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성공 그 로켓의 총책임자 고다이 토미우미 박사라고 제가 만났어요. 예. 우리나라가 예. 그때가 러시아 로켓 일단 빌려서 할 빌려서, 테니까 예, 예.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김 박사, 예. 삼성, 뭐 LG 이런 현대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하겠냐 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 예.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누리고 해냈죠. 예, 해냈죠. 해냈는데 예. 그런 이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왔고 네. 일본의 로켓 발사장이 어디 있냐면 제일 오키나와 남쪽에 오키나와. 다네가시마 섬에 있어요. 예. 이 종자도인데 다네가시마 섬에 있는데 자꾸 남쪽으로 갈 게 이유가 뭐냐면
적도에 가까울수록 예. 궤도에 올리는 거리가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켓 파워를 가지고 위성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에 하는 게 맞았는데 네. 제주도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가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민들 자체가 옛날에 역사적으로 겪었던 아픔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찾다 고흥으로 한 겁니다. 외나로도 외나로도에. 예. 저는 100번도 더 갔습니다. 예, 제가 한 3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발사대를 만들어 놨는데 네. 앞으로 뭐 우리는 정지궤도에 올리려고 그러면 네. 바다에서 쏘는 그러니까 이제 발사대를 시런치를 해가지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이 싫어해요. 고흥에서 정지궤도를 올리려면 우리가 각도를 꺾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실패하면 일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네가시마 쪽 자기들은 뭐 그 남쪽이니까 거칠 곳이 없어요. 네. 다네가시마 섬은 우리한테 참 역사적으로 불행한 섬이죠. 왜냐하면 포르투갈 배가 난파하면서 전해졌던 게 조총이거든요. 예. 조총의 닉네임이 다네가시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의 3대 영웅이라는 오다 노부나가 예.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성을 치는데 다네가시마 몇 정이면 되겠냐. 그때는 뭐 신제품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가 한 300정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3,000정 준비했다. 아. 에브리바디가 다 놀랬죠. 예.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정경숙에 가면 오다 노부나가 이게 꼭 나오는 네. 이유가 그런 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교수님께서 그 말씀 주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 철포 이게 일본 말로 대포인데 우리가 무대포 그러는 게 오다 노부나가는 철포를 가지고 싸웠고 대포를 가지고 싸웠고 반대편에 있던 그 적장은 대포가 없이 기병으로 덤벼들어 가지고 무대포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조총이 아니고 철포입니다. 철포. 예. 철포 박물관이 있는데 네.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면 왜 조총이 됐는가? 네. 포르투갈 배가 난파해가지고 뭐 이 봉 같은 거 들고 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이왕이면- 날아가는 새를 쏴서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조총이라 된 거예요. 이왕이면 하멜리 제주도에 제주도 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류하듯이 조총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섬에 표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저들이 그 비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일본의 역사를 뒤바꿔 버렸는데요. 동북아 동남아 역사를 또 뒤바꾼 게 조총 사건입니다. 지금 우주 항공 산업도 방금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그 교수님 보시기에 저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 소프트웨어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예산 문제 여쭤보고 또 사업의 투명성 이야기 맨날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특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없애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조언도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주항공청의 건설 그리고 또 GPS 산업을 우리가 KPS로 간다고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도 출발을 하고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이제 우주로 나가는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그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계신 축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정부하고 민간 기업 또 국민들에게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우주 산업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빠뜨린 거 더 첨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먼저 우주 개발에 대한 꿈을 설명해 줘야 돼. 네. 들은 거하고 네. 본 거하고 네. 그러지 않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을 어디서 봤냐면요. 고흥에 가면은 우주발사대 입구에 네. 홍보관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아, 예. 제가 듣기로 한 4, 5년 전에 데이터가 네. 500만이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공은 끝자락이거든요. 거기 진짜 가기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엄마들의 힘이 보여주려고. 네. 네. 먼 곳까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사하는 거를 예. 우리가 생중계를 지금 TV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일본은 발사할 때 생중계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실패할 걸 두려워하나요? 아니 너무 선진국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냥 성공했다 이걸 끝이에요. 미국도 중계를 가끔은 하는데. 예, 그건 뭐 생중계를 안 하죠. 예, 생중계는 안 합니다. 예, 우리는 생중계를 합니다. 예. 저는 발사할 때 생중계하러 모 방송국에 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뵙기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요. 신문에 쓰는 것보다 이 그렇겠죠. 방송의 힘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우주를 하자는데 우주 예산을 깎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짜여진 예산을 네.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을 해서 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네. 거기에는 그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그 경영자들의 예. 이 정신도 철학. 올바라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기술자들의 예. 그다음에 세련도 예. 그리고 거기에서 쌓여진 데이터를 빅데이터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 어느 부분을 만들 때는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만들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번에 이거 쓰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성공했더라.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선 급한 거는 GPS 위성을 하루빨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하고 예. 차세대 로켓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라면 우선 미국과 협력을 네. 해서 예. 사실 이번에 다누리호를 우리가 발사했잖아요. 예. 미국 로켓에 실려가지고. 네. 그 대신 이제 미국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었죠. 네. 그 섀도우 캠이라고 예. 카메라를 하나 실어달라. 예.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금 그 지구와 달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17일 날 아마 달에 가장 근접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직접 갈라니까 네. 연료가 원래 설계보다 연료가 너무 많이 많이 드니까 드니까. 예. 멀리 보내가지고 우리가 마션 영화를 보면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그 공간에 이제 이동을 네네. 빠르게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아인슈타인이 예. 이야기했던 상대성 이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천재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렇군요. 중력파를 이용해서 공간의 이동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벨상이 나왔고 네. 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됐고 예. 그래서 지금 중력의 힘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지금 17일 날 가장 접근하고 예. 30일 어간에 달 궤도 100km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돌게 되는데 예. 미국의 섀도우 캠이 예. 달에 예. 남극을 찍기를 보내요. 예. 달의 남극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예. 가봐야 알겠지만 예.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아, 얼음이, 얼음이 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찍어서 이제 내년도인가 그 또 달 착륙선을 미국이 이제 보낼 겁니다. 아르테미스로 해서. 아, 네. 예.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다 명확해질 텐데 네. 그런 협력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들, 예.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로켓 시스템 틀리지만 예. 일본은 그 쭈쿠바 동경에서 한 2시간 위에 있는 쭈쿠바에 예. 우주센터가 있어요. 예. 우주 비행사도 훈련을 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네.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목표만 우선을 해도 우리가 버티기에는 괜찮은 목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쭉 다 받아 적었는데 첫 번째 이 청년들 MZ 세대에 들어서는 우리도 달에 우주인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꿈과 희망이 고흥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나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국가 산업으로 계속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이런 기술 산업이 발전시키게 되면 덩달아서 같이 이루어지는 멀지 않은 미래의 또 다른 동맹 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제가 좀 아쉽지만 신청 여러분 김경민 교수님은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십니다. 근데 국가우주개발전략센터장을 하신 이유가 저한테 살짝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면접에서 센터장으로 최종 낙점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교수님한테 말씀을 여쭈면 그 답이 오늘 제가 마무리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서 낙점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모 대학 천문학과 교수팀하고 파이널에 뭐 올라갔어요.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라고 하죠. 예.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겠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화들짝 놀라서 낙점했습니다. 네. 예. 우주항공산업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고 미래 대한민국의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아주 직관과 비전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